자, 다음 판례 계속 보시겠습니다. 좀 까다로운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탁탁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자, 허용된다.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죠. 그래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자, 헌법 제111조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호 위헌 여부 심판 위탄 정쟁소. 그러니까 위탄 정쟁소로 이렇게 기원을 해 두시는데 헌법 111조 4호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근데 여기서는 자 5호는 보세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고 했죠. 근데 4호는 법률이 정하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렇게 안 했죠.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요게 여기 헌법소원 여기처럼 붙어있지 않아서 이건 국가기관이 뭔지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게 따로 없으니까 법률이 정하는 아마 국가기관이 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을 했을 텐데 여기는 법률이 정하는 이게 붙지 않아서 이 국가기관이 뭐가 해당되는가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 요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취지예요. 자, 그래서 4호에서는 국가기관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될 수 있는 국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거는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5호는 법률이 정하도록 했는데 위임하고 있지 않아서 헌법 해석으로 해. 그래서 111조 1항 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 해석을 통하여 확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그 111조 1항 4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자 이제 써야 돼요. 요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여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그 해석을 할 그런 기관, 국가기관인지 아닌지. 그래서 외우실 때는 헌법의 헌법 권한의 독자적인 권한의 해결을 설독해. 근데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이죠. 41조 1항에 따라 국민선거의 헌법상의 국가기관, 헌법에 규정돼 있죠. 그 다음 헌법과 법률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표권,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 그러니까 헌법상의 헌법에 설치됐고, 그 다음에 헌법상의 국가기관, 헌법에 설치됐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의장 사이에 각자 권한의 정보인 범위 하나 행사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해결할 적당한 기관의 방법이 없으므로 해석상 이 사람들에게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우리 헌법은 자 헌법 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관리 및 정당함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에 다 규정돼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치구조의 당위적 기구로 전제하고 헌법에 설치됐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구인도 치료는 네 종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그래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래서 시군구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당사자 능력 인정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은 인정이 돼요. 국회 부의장이 헌법에 의하여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죠?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2명을 둔다. 그러면 헌법상의 기관인 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국회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 적격. 그래서 국회 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 선포할 수 있을 뿐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부적법. 자,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국회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은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 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어서. 그다음에 이게 엄청 중요해요. 법률에 의하여 설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어떤 권한을 받은 자. 근데 오로지 법률의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국가기관을 할 수 없죠. 이게 요건이니까. 그래서 국가위원회법에 헌법상에는 국가위원회라는 기관이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청구인. 그래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X.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국회 교섭단체. 자, 2020년 5월 달에 나온 아주 중요한 판례요.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 그래요? 자, 헌법 교과서, 교수님들 교과서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이 경우에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요. 거의 모든 교과서가 다. 그런데 이 판례, 헌재 판례에서 뭐라고 그랬어? 국회 교섭단체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 인정 X. 중요하겠죠? 자, 교섭단체가 뭐예요, 여러분? 자, 교섭단체는 20인 이상,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에 대해서 교섭단체로서의 어떤 지위, 그래서 운영위원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 교섭단체 위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교섭단체 이상의, 그 20인 이상의 그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그 대표를 보통 이제 원내 대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김태년 의원, 그다음에 저기 미래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의원, 그 원내 대표라고 하는 그 교섭단체의 대표인 거예요. 그다음에 같은 정당이 아니더라도 그 20인을 이렇게 모아서 20인만 채우면은 교섭단체를 또 꾸릴 수가 있어요. 공동으로. 그래서 예전에 저번 국회에서 그 정의당하고 민생당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합해서 이제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경우가 있었죠.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아무튼 근데 교섭단체에 대해서 그 헌법상의 교수님들은 거의 다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 능력을 인정했는데 헌재 판례가 교섭단체는 권한쟁의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래? 헌법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의 당사자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교섭단체에 대하여 헌법엔 교섭단체라는 문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 다음에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은 원활한 국회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국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한일 뿐이다. 그래서 교섭단체와 국회의장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사이에 권한쟁의 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섭단체는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위원장의
당사 능력. 이것도 다 부정했어요. 헌법 62조는 국회의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위원회 부분기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소위원회 위원장 또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소위원회 위원장 모두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의 능력이 X.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여기도 당사 능력 부정했어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당사 능력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 가지고 가는 거죠. 시험장에. 국회의 경우 국회의장, 부의장, 국회의원, 국회의 각 위원회, 상위위원회 위원장, 당사 능력. 근데 죄송합니다. 국회 부의장 X. 자, 다시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회 각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당사 능력은 인정되는데 중요한 거 원내 교섭단체 X, 소위원회 X, 소위원회 위원장 X,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X. 자,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장 요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감사원의 당사 능력 다 인정돼요.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당사 능력 인정돼요. 국가인권위원회 X. 자, 그래서 다시 국회 부의장 X, 원내교섭단체 X, 소위원회 X, 소위원회 위원장 X,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X.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내부적 분쟁. 중요한 게 뭐예요? 내부적 분쟁. 관련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여부. 자,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하여 권한쟁의 심판에 당사될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새로이 확정할 필요 없다. 여기서는 왜 그래요? 자, 아까 헌법 111조에서 여기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에서는 5호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여기 법률이 정하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헌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도 헌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왜 그래? 헌법 11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여기에는 규정이 없지만 117조에서 이렇게 법률로 정하도록. 그래서 지방자치법 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이렇게 한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면 되지 특별히 헌법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하여 권한쟁의 심판에 당사할 지방자치의 범위를 새로이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2조 1항 1호가 규정하는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위원회 등은 국가기관의 예시에 불과해서 해석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2조 1항 3호의 경우 이렇게 3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 62조 1항 3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는 여기는 예시적이에요. 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서 요걸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62조 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기정의 상호간은 뭐예요? 상호. 서로 상향 권리 주체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 볼 수 없죠. 서로 다른 주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체 상호간, 서로 상이한 권리 주체간이 아니네. 지방자치 내에서 의결기관인 그 지방의회 내의 의장과 지방의회 의원이니까, 그래서 권한쟁의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될 수 없다. 자, 요게 맞는 지문이에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에 지휘해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될 수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될 수 없어요. 자, 요걸로 또 정리를 해두세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1조 아까 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죠. 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2조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시 도와 1호, 그 다음에 시군구만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아까 봤죠? 그래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요 판례를 평속하고 있어요. 이동흡 헌법소송법 2판. 그러니까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 실무제도를 토대로 해서 그 헌법소송법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가장 그 헌재 판례를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정을 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사자 능력을 부정. 아까 해양수산부 장관은 왜 그래? 이 표로 아까 한번 정리했죠. 여기서 행정각부의 장, 그래서 교통부 장관도 되고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것도 왜냐? 국가기관의 아까 해석으로 이렇게 확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62조 1항 2호에 의하면, 자, 다시 62조 1항 2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2호에 의하면 당사자인 국가기관으로서 정부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까 예시적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부의 부분기관이나 국회, 법원 등 여타 국가기관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행정각부를 구성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하라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 장관 일부 사무를 관장하는 뿐 항만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되는데 부산 지방해양수산청장 X 당사자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자, 내부적 분쟁이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이 아니죠. 그래서 부적법한 건데, 자,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 교육에 하기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내부기관인 거죠.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 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볼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 62조 1항 3호, 자, 62조 1항 3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그 아까 보면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하고 시군구, 이렇게 시군 또는 자치구 있고 요 두 개로 규정돼 있었죠. 그래서 요 상호간, 그 다음에 시군구, 자치구 상호간, 그 다음에
요거와 시군구 간의 권한쟁의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를 헌법 3호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랬죠. 왜?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시도, 교육,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네, 법률의 재개정행위 다툰 권한의 심판이 피청구조인 누가 될 것 같아요? 국회가 되는 국회. 따라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해서 심판 정부는 피청구 작성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왜 그래? 법률의 제정은 누가 해? 국회에서 하는 거죠.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까다로운 게 소극적 권한쟁의. 자, 소극적 권한쟁의.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평석을 하니까 헌법재판소 소극적 권한쟁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고 이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그 판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소극적 권한쟁의 심판이 뭐예요? 적극적 권한쟁의 심판은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 소극적 권한쟁의 심판은 뭐야?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쟤한테 있다. 요게 소극적 권한쟁의. 나한테 없고 쟤한테 있다. 자, 소극적 권한쟁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형태의 권한쟁의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는데, 자, 요게 이제 법 해석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 헌법재판소법 61조 1항을 보시면 국가기관 뭐 상호에 권한의 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무 나에게 권한이 없다. 소극적 권한쟁의 규정한 거 아니에요? 2항 피청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히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내 권한이 침해되거나 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죠. 이거예요. 1항은 소극적 권한쟁이 허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2항은 권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여 이를 불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1항과 2항이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학설은 이제 적극설. 근데 이제 소극설이 이제 현재 판례에 태어나니까 소극설은 소극적 권한쟁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거부 처분, 뭐 취소 소송이라든지 당사자 소송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존재하면 그 절차가 효과 면에서 더 낫다는 점 이런 걸로 해서 굳이 소극적 권한쟁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 판례죠. 자, 시흥시가 시와 공업 단지 내의 공공시설 관리권자는 정부임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흥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죠. 니네 건데 니네가 관리를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재정권이 침해됐다죠. 니네가 안 하니까 니네 건데 우리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 근데 헌재가 뭐라고 빠져나가요. 정부가 아니라 청구인인 시흥시가 공공시설의 관리권자이므로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설사 정부가 관리권자를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정부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하면 심판적으로 기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소극설의 태도를 취했다고,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통 평석을 하고. 다음,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기관이임사무, 이건 국가사무인 거죠.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배상 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 그러면 그러니까 소극설에는 이렇게 거부했을 때 이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퉈라. 이런 거예요.
근데 거부하자 위 거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그 관리 비용, 그러니까 관리에 관한 권한이 니들한테 있잖아. 국가 유인 사무니까 너희 국가에게 있지 않냐? 나에게 없고 관리에 관한 권한이 너에게 있다. 요렇게 다툰 거예요. 관리 비용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 사이에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다고 해서 심판 청구를 각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위 결정례들이 소극적 권한쟁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나 소극적 권한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 61조 1항 소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이유로 배척한 점에 있다. 이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통 요거를 이제 평석을 해요. 그래서 검토. 자, 소극적 권한쟁의 개념 본적 요소가 아니므로 소극적 권한쟁의 인정 여부를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이 항고소송 달라고 해서 거부하면 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투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혹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이 그런 분쟁을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극설에 굳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판례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 위임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 배상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 관리비용 부담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 다툼에 불과해요. 이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되지 뭘 이걸 권한쟁의로 다투냐. 그래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각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거부 청구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자치재산권 등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청구인의 권한의 침해에 대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부적법하다고 본 거죠. 국회의원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국회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 당당히 허용되는지 여부. 일단 허용 X. 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정부하고 여당하고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막 뭘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이제 과한 어떤 뭘 이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당연히 다퉈야 뭐 탄핵 소추로 다투는 뭘 해서 다퉈야 되는데 여당이 안 다퉈. 쪽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다퉈. 그럼 야당이 국회를 대신해서 국회가 안 다투니까 소수인 국회의원 몇 명이 그 국회를 대신해서 다툴 수 있느냐. X. 우리는 인정해요. 그 왜 그래? 법률에 제3자의 소송 담당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국가 기관의 부분기관이 국회에서의 어떤 국회의원 몇 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현행법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회가 해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하여 제3자 소송 담당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된 거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이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침해될 수 있는. 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은 국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다른 장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대내적인 관계. 에서만 행사되면 침해될 수 있는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의 체결 비준하였더라도 국회의원의 청구된 심의 표결권 침해될 가능성. 심의 표결권 내부에서만 침해돼. 그래서 심의 표결권은 대내적인 관계에서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자, 한미 FTA 비준 동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이 그러니까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
거기서 문을 잠가버리고 다른 의원들 못 오게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이제 그 어떤 의안을 통과시킨 사안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 자, 이게 뭐냐?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죠. 상임위원회. 이게 국회의장이 여기에 뭐 니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위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유의 권한과 관련돼서는 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 그래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에 앞서서 소관위원회의 안건을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위원회에 위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유의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은 국회의 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고유의 권한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장의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해서 이 사건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한 행위 및 이 사건 동의안을 법안 심사 소위원으로 회부한 행위로 말미암아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의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문을 잠가버리고 거기서 이렇게 다른 당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한 거는 다른 당 못 들어온 사람들은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 침해 확인 및 이 사건 상정 회부 행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의장과 외통위 위원장 상대로 청구했었는데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앞에서 봤듯이 부적법하지만 외통위 위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한 거죠. 그 얘기고. 근데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고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의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면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조약 비준 동의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해요. 그래서 외통위 위원장인 피청구인이 회의장 출입 폐쇄 유지, 소수당 출입 봉쇄, 회의 원활한 진행이란 질서 요건 안정 정면 배치되는 것이요. 한계를 벗어난 행위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헌법 40개 다수결의 원리, 50조 1항의 규정, 의사공개의 원칙,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50조 7항 위반되는 위헌 위법의 행위라 해서 뭐? 시민권을 침해.